우리나라 역사 교육을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이면 충격이 되는 정보가 될 것이다. 이 지도는 올해까지 거의 30년 정도 중공에 거주한 박상일 사장, 유튜브 북경반점을 방송하고 있음. 이 2016년 1월 산서발물원, 우리말로는 박물관을 방문하여 촬영하였다고 한다. 아마도 정통사서와 함께 고고학적 발굴 산서성 지역만의 전승 특정 가문의 독특한 자료 등이 가미되어 연구된 결과일 것이다. 쉽게 훼손되는 지명 사라지지 않는 지명 앞서 역사는 나라 영역의 변청 기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오늘 다시 그 제목의 기사에서 초점을 맞추었던 나아가 요동과 요서를 좀 더 다루어 보고자 한다. 이 요동과 요서에 대한 오해는 요수와 요하에 대한 무지와 맞물리기 때문에 꽤 상세한 예문과 통찰이 필요하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한다. 필자는 70년대 사회에 발을 내디디며 무역업에 종사하였다. 외국인도 만나며 나름 세계적 시각을 넓히면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생각도 이것저것 하였고 훗날 그때 생각이 늘 맞았다는 쾌감도 경험하였다. 그 통찰의 하나가 아직도 해수 전망이 보이지 않는 우리나라는 섬이라는 통찰이다. 현실적으로 지구의 가장 거대한 대륙과 떨어진 것은 아니나 대륙을 걸어서 가지 못한다면 그곳은 섬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말이 통할 듯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건네보았지만 학자 부류가 오히려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 우리나라 학계의 일부를 대상으로 흉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사고의 씨앗이 없다면 우리나라 사회현상, 정치 현실, 국민들의 심리적 변화 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따라서 그러한 사실에 대한 연구가 없으니 출산율이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게 왜 낮은지 자살률이 왜 높은지 청년들은 왜 장래 희망을 포기하는지 파악할 수 있겠는가? 답답하여 국민 직접 관심을 끌어내보자고 생각하며 이 신문의 카테고리의 역사와 지명, 역사와 언어를 설정한 것이다. 역사와 지명 이야기는 작은 직접 경험에서 시작된다. 할아버지가 사셨고 묻혔던 동네는 고드네라고 했다. 교통 불편하던 시대에는 가볼 기회가 없어 무슨 뜻일까 궁금하였다. 벌초할 책임을 지는 나이가 들어가 보니 직천리라는 이정표를 보고 바로 이해할 수 있었다. 곧은 내가 발음의 편의상 고드네가 되었고 주권상 실기 때 일본인이 행정편의로 재구성한 지명이었다. 현재는 군의 포격연습장으로 수용되어 마을 전체가 소개되었으니 고드네라는 마을 이름은 영원히 사라질 운명이다. 아마도 우리가 삼국사에서 볼 수 있는 지명 대부분 그런 상태일 듯하다. 그 마을과 멀지 않지만 정작 아버지가 출생한 마을에는 샘내라는 이름이 있다. 비록 그 마을도 노인들은 사라졌어도 주민은 계속 살고 있으니 이름은 남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곳으로 앞에 할아버지 유골을 옮길 만큼 인연이 있는 마을이지만 그 샘내 역시 어원을 들어본 적은 없었다. 그런데 기억을 더듬어 보니 평소 물이 꽤 흐르지만 날이 가물었을 때는 꽤 폭이 넓은 내임에도 물줄기가 없어지곤 하였다. 그런데 바로 동네 아래는 늘 물이 마르지 않았다. 즉 산소가 있는 동네에서는 물이 줄면 사라지기도 하나 아랫동네는 다시 솟아나와 늘 물이 흐르는 동네라서 샘이 솟는 데라는 샘내라는 이름이 생긴 것일 게다. 다음 기회로 넘길 기사이지만 연산산맥으로 대표되는 또 다른 지명 변조의 뿌리가 되는 고대연, 나라는 후대인 5대 십국 시절의 후연부경과 같은 산서성 태원 지역, 진중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살아있어 지명 변조가 성공적이지 못함을 보여준다. 즉 소수의 사람을 잠깐 속일 수는 있으나 다수를 계속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은 진리다. 요동성이 유주로 바꾸었다는 구당서 동의전 먼저 기사에서 언급한 대로 현재 좌권으로 바뀐 지명은 습관적으로 1950년까지도 사용되었던 듯하다.
백도, 바이두라는 포탈을 뒤적거리다 흔적을 발견하였다. 요 일반적으로는 요주가 요동성이었다는 사실부터 확인하고 시작한다. 구당석원 199상 열전 제149상 동의, 고려 백제 신라 외국 일본, 태종 19년, 리군도료, 진공계모성, 발지, 획생구이만, 이기성치 계주 마침표 리진군 어류동성 마침표 제도료수, 조철교량, 이견사졸지 제주류 동성아, 견사졸 부담이 참자, 제분기우중자, 친어 마상지지 종관송동, 쟁제이 송성아 시리유율 병공료 동성, 서기 645년, 여름 4월에 이적의 군대가 요하를 건너 계모성으로 진공하여 함락시켰다. 마침표 이적의 군대는 요동성으로 진군하였다. 황제가 요택에 행차하여 국내, 성, 과신성의 보병과 기병 4만이 와서 요동성을 구원하였다. 마침표 황제는 요수를 건너자 조서를 내려 교량을 철거하도록 함으로써 사졸의 의지를 굳건히 하였다. 황제가 요동성의 아래에 이르러서는 사졸이 짐을 지고 구덩이를 메우는 것을 보았다. 황제가 그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을 나누어 친히 말 위로 옮겨 나르니 따르던 관인이 놀라 움직이면서 다투어 짐을 날라서 성 아래로 옮겼다. 이때 이적은 이미 군사를 이끌고 요동성을 공격하고 있었다. 제친 율각이마녀, 여리회, 위기성 아이남 풍신경, 명종화 분기서 남루, 연소성중, 오국예진 전사등성, 정내대괴, 소사자마녀인, 부기승병마녀구, 이기성 료주 황제가 친히 가부대분 기병 1만여 명을 이끌고 이적과 만나 그 성을 포위하였다. 얼마 뒤 남풍이 매우 세차게 불자명을 내려 불을 질러 그 서남쪽 전루를 태웠다. 불길이 성 안으로 잇따라 번지면서 집들이 모두 타버렸다. 전사들이 성에 오르니 적은 곧 크게 무너졌다. 불타 죽은 자가 만여인이었고 그 정병 만여 명을 포로로 잡았다. 그 성을 요주로 삼았다. 번역은 1988년 발행 국사편 찬위원의 국역 중국정 사주선전을 옮겨 적음, 위에 기사가 등장하는 645년 이전의 요동은 그 자체로 지명이었을 수 있으나 그 요의 동쪽을 뜻하였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이유는 요주로 존재하면서 지배자에 따라 지명이 바뀌었다. 구당서질이지만 보더라도 다음과 같이 변화무쌍하였다. 시행년 도원 문본 영문 요주 수태 원군 치료 4년 요주는 숙, 나라 때 태원군, 요사년, 이어다. 무덕 3년 620 분주지락평 화순 평성 서계사연 치료주, 칠학평 무덕 3년의 병주, 낙평, 화순, 평성, 서계, 내현을 나누어 요주를 두고 낙평을 치소로 삼았다.